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재미있게 살아볼까? 라는 책의 저자 장용범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부에 이어서 자 2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살아볼까? 이야기를 좀 계속하죠. 자, 첫 곡 노래 듣겠습니다. 솔직히 좀 싫어. 그대는 내가 없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게 넌 나의 모든 하루를 바꿔. 난 그렇게 또 두 눈을 감고만 해. 예, 첫 곡 노래 들었습니다. 첫 곡으로 데이먼스 이어의 You Us라는 노래거든요.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부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저 작가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종이책으로서는 첫 번째 책을 출간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책을 딱 출간했어요. 내 손에 딱 그 종이책이 딱 들렸단 말이죠.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복잡할까요? 무슨 감정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느낌이. 첫 번째 느낌은 예. 이게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다. 네, 예. 이게 내가 썼던 어떤 그 책 글이 예. 하나의 어떤 이제 책으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굉장히 그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나의 생각이 이렇게 글로 표현된 거구나. 나의 생각을 손에 잡았다는 느낌? 예. 예. 그런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이렇게 내 이름을 치면은 하나의 저자로서 이제 책이 뜨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이 뭔가를 하나 내 생각을 세상에 한번 던졌다. 그런 어떤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기쁨도 있지만 약간의 예. 어떤 두려움, 설렘, 좀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뭐야 책을 딱 세상에 이렇게 던질 때 뭐 좀 발가벗고 세상에 뛰어나온 그런 느낌은 안 드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때문에 네. 이게 작가와 일반인 그 일기의 어떤 그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구나 글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글은 쓸 수가 있는데 작가는 뭐냐면 그 글을 세상에 내어놓는 사람을 작가라 그러고 그 글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냥 일반인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경계라는 게 그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 차이가 작가와 그냥 독자 그냥 일반인들의 어떤 그 차이 같아요. 아, 근데 그건 정말 하나의 용기이기도 하고 음. 그게 그 허들을 넘지 못하면 영원히 작가의 길은 갈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대본에 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책을 관심 있고 작가로서의 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돈벌이가 좀 됩니까? 지금 책을 써서 돈벌이 하겠다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왜요? 정말 책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책으로서 자기가 인세로서 먹고 산다. 네.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면 접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예. 지금 이 작가라는 걸 가지고 예. 자기가 하나의 업으로 삼는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왜 작가가 되려고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라는 게 예. 하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컨텐츠라는 게 지금 채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근데 이걸 돈으로 생각해 버리면은 작가는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거 말고 그걸 이제 서브로 딸려오는 보조 역할밖에 못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책이란 것은 하나의 자기의 컨텐츠를 세상에 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출발점일 뿐이고요. 예. 오히려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장이 많이 되겠죠. 예. 이걸 통해서 하나 이제 어떤 그 영상이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강연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옛날에는 이제 책이 이제 그 주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었다면 보조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 면도 네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연하기 위해선 책이 존재하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이 존재하고 아니면 자기의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게 이제 주목적이 아니라 그거 말고 이제 강연 수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재취업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순수문학 빼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된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책이라는 걸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자기가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한 50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예. 적어도 자기가 50대 정도 60대가 됐다 그러면 적어도 책 한 권은 넣을 수 있는 컨텐츠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인생의- 살아온 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인생의 경험이나 암묵기도 있으실 것이고 예. 그게 그대로 사장돼 버린다는 거는 인류의 어찌 보면 큰 손실이에요. 그 사람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씩 이게 이 전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번에도 그 광저우에 갔을 때 월나라예요, 그쪽이 중국에. 옛날에 월나라. 예, 월나라의 그 죽간이라고 아세요? 죽간? 죽간. 예, 뭐 나무에다 뭐 쭉 글 쓴 거 그건가요? 그렇죠. 예. 이게 대나무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예. 그 대나무에 글을 쓴 걸 박물관에 딱 그 비치를 해놨는데 그 대나무에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이미 뭐 뼈다귀가 다 이게 네. 썩어가지고 없어졌겠지만 예. 그 죽간에 남아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그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 내가 갔을 때 예. 보이는 거잖아요. 예.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오버랩이 되니까 이게 글을 쓰고 자기의 생각을 남긴다는 것, 예.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활동이기도 하고 참 질적 어떤 그 부분이다. 인류의 큰 자산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저도 책 쓰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충격이에요. 그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또 네 책을 써서 쓰레기 더미를 만들 거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라고 있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차이가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꼈는데 누구든지 그 자기의 컨텐츠가 있고 그것을 어떤 결과물로서 이렇게 발간을 해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자체가 그게 이제 어떤 뭐 성공 아니면 실패 여부를 떠나서 그 일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기 자신을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토양 밑거름의 역할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날글쟁이 그 동아리에 올해 65세 되신 분이 이제 책을 냈어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이 동아리에 가입할 때 아유 그 글이나 쓰겠습니까 하면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세요. 평생을 그 이 한 직장에 근무하시고 어려운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자네 집안을 일굴 정도로 성실하시는데 그분의 무기가 오로지 성실함밖에 없어요. 매일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 책을 내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이 나의 글을 이게 팔아서 가지고 인세를 남기겠다 이게 아니라 예. 적어도 내 손자들 아니면 그 이 자손들에게 이 내가 가졌던 생각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전해주고 싶다. 근데 할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도 그 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셨고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렇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글로 산 텍스트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돌아가신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얼굴도 모르고 그분들 생각이나 사상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남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뭐 책 말고 영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일대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을 알 수 있다면 그것도 되게 흥미롭고 어떤 나 뿌리를 찾는 그런 느낌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게 다른 컨텐츠보다도 이렇게 텍스트를 제가 선정한 이유가 모든 컨텐츠의 기본은 그 영상이든 뭐 사진이든 이런 부분이 결국 텍스트로 시작하거든요. 뭐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영화가 나올 수도 있고 대본이 있어야지 연극이 나올 거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없이는 그 나머지 어떤 그 컨텐츠의 확장성이 되게 제한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텍스트의 중요성을 뭐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책은 안 본다고 하지만 책은 안 보지만 텍스트는 소비하고 있어요. 그게 휴대폰 상으로 웹소설을 읽는다든지 뭐 웹툰을 읽더라도 그림도 있지만 그 옆에는 또 텍스트가 붙어 있고 결국 인류에 있어 가지고 이 텍스트라는 것은 아마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텍스트는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얘기를 쭉 했는데 노래 한 곡 여기서 듣고 한번 얘기를 더 나눠 보겠습니다. 윤미래의 노래를 들을 텐데요. 시간이 흐른 뒤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그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뒤라는 노래입니다. 듣겠습니다. As time goes by, I still love you. 마지못해 살아가겠지 너 없이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 밤새 조금씩 더 무뎌져 버린 기억 속에서 애써 너의 얼굴을 꺼내야 보겠지.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우리 아픔을 주는지 힘든 하루 속에도 늘 네 생각뿐인 나 눈물마저도 말라가는데 As time goes by 난 그게 두려운 걸 네 안에서
내서 나의 모든 게 어떤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봐 정말 겁이 나는 걸. 이별이란 서로에게서 지워지는 거라지만 많은 사람 속에도 늘 네 걱정뿐인 나 시간마저도 붙잡고 싶은데 As time goes by 난 그게 두려운 걸. 네 안에서 나의 모든 게 어떤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까봐 내가 없는 세상이 너는 괜찮은 건지 너에게 잊을 만한 추억일 뿐인지 참으려 애를 써도 늘 보고픈 나는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You are the one. As time goes by 난 여기 있어줄게. 셀 수 없는 밤이 지나도 사랑했던 그대로 혹시라도 넌 돌아오게 되면 단 한 번의 나를 찾을 수 있게. As time goes by 예, 윤미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자,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지금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그냥 쭉 그 리스트 제목만 이렇게 소제목만 쭉 훑어봤는데 사실은 이게 책 얘기라기보다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어떤 사고나 삶에 대한 얘기가 더 깊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 네. 이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그런 테마가 있거든요. 이게 시 제목 같기도 하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법륜 스님이라고 계세요. 법륜 스님이요? 법륜 스님. 예. 네네.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유명한 스님이시죠. 예. 제가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예. 이제 인간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 산이 좋아서 산을 가고 뭐 바다가 좋아서 바다를 가는데 예. 한 번도 산이나 바다가 우리 보고 뭐 좋아한 적은 없다. 내가 좋아서 가는 거지. 근데 산이 그 갑자기 뭐 이거 가파르다 해가지고 내가 산을 원망한다거나 바다에 파도가 이게 많이 친다고 했으면 뭐 파도를 원망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왜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못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마음대 서운함도 생기고 이게 인간관계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꼭 좋아해야 된다. 그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내가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 사람이 주고 안 주고는 또 그건 그 사람의 마음 아니겠나. 꽃을 보듯 너를 좋아한다. 내가 꽃을 좋아하는 거는 내 마음인 거지. 꽃이 나를 좋아하길 바라지는 않지 않느냐. 이게 인간관계 풀어나가는 관점에서도 그렇게 기대감 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걸로서 만족해버리면 그걸로도 자신의 어떤 마음 자체는 그냥 막 좋은 거죠. 네. 예, 거기서 제가 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예. 요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 스님이 두 스님이 가다가 소나기 만난 에피소드가 그 대목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는? 그 스님이 두 분 이제 길을 가는데 예. 소나기를 만났어요. 근데 앞에 개울이 이제 크게 이제 개울이 물이 많이 불어났겠죠. 예.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어여쁜 그 처자가 이게 개울을 못 건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스님 한 분이 내정에 엎으시오 하면서 이제 엎고서 그 개울을 건너간 거예요. 내려주고 이제 두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난 거죠. 예. 근데 업었던 스님은 그냥 길을 떠나고 있는데 예. 그걸 봤던 스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냐? 야, 너는 이게 수행자로서 이 법을 이제 그 규율을 어겼다. 그렇죠. 잘못된 거다. 예, 잘못된 거다. 어떻게 열렬 이렇게 업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그 열렬 업었던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죠. 나는 그 처자를 그 개울을 건네주고서 벌써 마음에 다 버렸는데 넌 아직도 그게 네 마음속에 남아 있구나. 야. 과연 그러면 누가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에 뭔가를 해줬다 그러면 뭐 예. 그걸로서 끝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기대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걸 기대하면 누가 괴롭냐면 내가 괴롭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예, 약간 어떤 불교적인 관점이긴 한데 주는 것으로서 그냥 행복하면 된 건 아니냐. 예. 우리가 자식들한테 뭘 베풀 때 제가 나한테 뭘 돌아오길 베풀고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소남 감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진정한 사랑은 그냥 주는 것 아니냐라는 예.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불교 선문답이긴 한데, 야 지금 그거 쉽지는 않네요, 그죠? 그렇죠.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특히 그런 데서 들으면 뭔가 좀 반짝하는 느낌, 뭐가 정화도 되고 어떤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는 느낌, 뭐 이런 거. 물론 뭐 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먹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그 듣고서 하나의 네. 글로 아침에 블로그로 글로 하나 남기잖아요. 음, 그게 나한테 어느 정도 새겨지는 거죠. 보면 그렇죠. 그냥 듣고서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예. 네네 듣고서 흐를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이제 자기한테 그 글로서 한번 새겨지면은 좀 더 길게 오래 간다 그러나?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목이 가을에 하고 싶은 기도라는 편이 있어요. 네네. 가을에 하고 싶은 기도. 무슨 이것도 시 제목 같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 이게 가을이 되면 제가 좀 가을을 타는 편이에요. 예, 가을을 탄다는 게 뭐예요? 센치해지고. 센치해지고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한데 예, 왜 우리가 그 김현승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가을의 기도라는 시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가을에 한번 적어봤는데 예,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는 뭐 교회나 절에 가서 뭘 되게 해주세요, 뭘 얻게 해주세요 이런 걸 이야기를 그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기도는 그렇게 기도해버리면은 그 되게 그거는 좀 그 의존적인 기도고 내가 누구에게 뭘 얻게 해주세요 하면 그걸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는 뭐냐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종속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안 주면 나는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기도라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종속적인 기도고 좀 노예적인 기도다. 오히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감사의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보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라는 감사의 기도라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그 긍정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네. 이
이 신이라는 권력자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당신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의 마음이 생기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원치 않게 처음에 원했던 건 아닌데 더더욱 이제 뭔가 좀 많이 이렇게 또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가을에 하고 싶은 기도 편에서 하시고 싶은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좋습니다. 가을에 하고 싶은 기도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개인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감수성 그런 분 터치도 한 반면에 미래 일하는 방식이라는 장에서는 일 얘기도 좀 나와요, 그렇죠? 네. 일하고 조직 얘기도 나오고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이 에세이를 적을 때 어떤 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상태나 이런 걸 적으로 이제 저 시간 가운데 저 근무할 때니까 저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일터에서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시간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이 영업 관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예. 특히 보험 설계사 영업 관리 그쪽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직업적 특성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직업적 특성이 사실 보면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의 미래에 일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를 거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서 모두들 그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제가 느끼는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설계사들이 일하는 방식인데라는 생각인 거죠. 설계사들이 일하는 방식은 이런 거죠. 고정된 일터가 없어요. 그분들은 오로지 이제 아침에 잠시 지점에 나왔다가 현장으로 나가거든요. 네. 고객을 만나면 그게 바로 일터예요. 코로나 시국이 딱 되니까 집에서 이렇게 있어라, 뭐 언택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든 게 해결되고. 그건 이미 이 설계사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한 그 영업 패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된 일터가 없다. 이게 앞으로 미래 일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 특히 이게 통신이나 이런 뭐 줌이라든지 이렇게 막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어느 공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커넥션만 되면은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되게 낮아요. 그 설계사분들은 낮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 낮다. 예. 네. 그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자기의 영업력으로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 보험회사는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보험회사가 많은데 자기가 더 높은 소득, 더 좋은 상품, 고객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 회사를 선택해서 이제 자기는 자기의 영업력으로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게 어디 소속됐다기보다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 이제 회사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그 관계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보다도 자기의 능력대로 가는 거다. 최근에 이제 제가 대리점의 어떤 그 대표님을 봤는데 이분은 그 보험 설계사 출신의 대표님이세요. 예. 그 자기 밑에 그 영업 조직을 이제 대리점을 만들어 가지고 영업 인원만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잡을 계속 이렇게 이 그레이드를 올려가고 있는 그 분위기들. 그래서 이게 회사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N자문러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N자문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죠. 보험 설계사 그 보험 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담보로 상품을 파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에게 만약에 두부를 팔아라라고 하면은 뭐 아주 쉬운 일이죠, 그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이 보니까 물론 이제 보험 하나만도 하긴 하시지만 그 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그 상품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막 영업을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하면 이제 거부감을 딱 가지고 있지만 현재 뭐 암이 걸렸다 그러면 보험은 가입되어 있나
누가 그렇죠. 돌아가셨다 그렇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사망 보험은 있던가 이렇게 늘 또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은 있으면서도 난 설계사 분들의 어떤 그 영업 형태를 보면서 저게 어찌 보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 일하는 패턴이 되겠구나. 근데 이게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도 열려요. 할리우드에서도 어떤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은 영화의 프로젝트가 떴다 그러면 촬영팀 그다음에 뭐 영상 배우 감독 이렇게 다 섭외하고 영화가 이제 다 완성이 됐잖아요. 예. 그 팀을 다 해체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보면은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는 결국 자기의 능력을 그대로 그레이드 올리고 이게 회사와 회사 아니면 어떤 그 프로젝트 단위로 묶어지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다. 그거를 저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미 미리 봤다는 어떤 기시감 같은 것, 아. 예,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 라디오 집현전에서 지난번 방영했던 프로그램이 그 AI 관련된 거거든요. 거기에 참고했던 책이 그 시대의 뭐 핵 개인의 시대 송길령 박사가 네, 지은 네, 네. 그런 책인데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잖아요. 막강한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수하게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그 테크 그 기계 예, 기계에 대한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는 핵 개인의 시대라는 게 이제 그분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소속된 것보다 개인이 이제 각자 알아서 극도로 지극히 개인적인 주의를 가지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책의 주제인데 이제 말씀하시는 FC의 일하는 형태하고 이제 유사점을 발견했다 뭐 그런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그게 큰 흐름은 그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진짜 피라미드 조직 뭐 이런 거 운영되던 그런 조직이 몇 개나 될까? 심지어 군대조차도 그렇죠. 심지어 군대조차도 이제 세분화되고 개인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띠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게 맞는 그것이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한 30년 넘게 한 직장의 어떤 감사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 트렌드 자체가 경영이라는 것이 보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비근한 예로 제가 이게 은행에 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전자 국내 굴지의 이제 예. 어떤 그 회사였는데 그 생산 라인을 다 이렇게 쪼개버렸어요. 쪼개가지고 소사장제라고 하죠. 아, 예. 하나의 예를 들면 에어컨을 만드는 어떤 생산 라인이다 그러면 에어컨 만드는 생산 라인 가운데 외장, 그 다음에 컴프레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품 부분의 생산 라인을 다 쪼개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은 그 회사 큰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생산 라인을 쪼개가지고 소사장제로 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제도로 바꾸고 나니까 그 소속은 이제 그 대기업이 아니라 자기 소사장제 그냥 중소기업이야. 지금 저 카카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보통 이게 대출 나가는 금액은 보면 대기업의 사원과 예,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이게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다 변하지 않고 똑같은데 아. 단지 소속만 이렇게 달라진 거다. 아. 그런 이제 옵션을 하더라고요. 예. 꽤 오래된 얘기예요. 어. 근데 그런 시대로 지금 현재 접어드는 게 아닌가 미래는 이제 어떤 커넥션이 이게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예. 나의 어떤 그 능력과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제품이나 이런 게 과연 누구와 연결될 수 있는가.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앞으로 자기의 어떤 사회적 가치, 예. 예, 그거를 이제 결정짓는 게 아니겠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렵네요. 근데 참 그 현상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응도 나가야 될 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서 얘기를 한번 진행을 시킬게요. 혁오의 노래입니다. 공들이 노래 있겠습니다.
새벽 그림자 사이에 뒷박질하는 불빛은 모닥불 같아. 선선한 아침에 노을 저기 아래는 우리의 보금자리야. 지금의 침묵은 기회일까 내 기댈까 또 그냥 나만의 생각일까.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나 나서볼까 괜히 또 나서는 건 아닐까. 반쯤 뜬 태양 위에다 다리를 포개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자. 따뜻한 이불 속까지 햇살이 우릴 덮으면 녹아버릴 거야. 한밤만 자고 일어나면 그만 돌아올 거야. 우리의 어린 밤을 지켜줬던 그 빛일 거야. 또 보러 가자. Sitting on the sunshine, sunshine is over me. She gets over me, make us feel alive. Sunshine is over me, she gets over me. She will love all the above, past and present, fast forward. Who will define whatever they say? We stay the same.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앞으로 이렇듯 이렇게 Sitting on the sunshine, sunshine is over me. She gets over me, make us feel alive. Sunshine is over me, she gets over me. She will love all the above, past and present, fast forward. Who will define whatever they say? We stay the same. 예, 혁오가 부른 공들이 노래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좀 재밌게 살아볼까라는 책의 저자 장용범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책 이야기가 아니라 뭐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한 얘기를 더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장영범 작가님은 앞으로서 향후에 어떤 목표나 꿈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네. 예, 어떤 것이 있나요? 정말 이게 우연찮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예.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도 내고 등단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랜 직장 생활에서 했던 게 보면은 어떤 영업 기획을 하고 그 이제 기획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모아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던 예. 그런 프로세스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날걸쟁이라는 그 동아리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게 접목이 됐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죠. 매일 글을 쓰게 했는데 그 글이 모이니까 책으로 엮게 되고 그 책을 엮어 가지고 어떤 유명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나오게 하는 나의 특화되어 있는 능력은 소위 말하면 이제 무대 위에서 가수로 뛰고 이런 게 아니라 무대 위에 가수를 띄우게 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럴 때 더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잘 되는 모습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더 이제 뜨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더 만족이 큰 것 같아요. 뭐 영업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제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뭐 높은 고소득을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영업을 잘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만족을 얻듯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콘텐츠 온라인 그 플랫폼에 대한 걸 관심이 있는데 특히 이 대한민국의 50대, 60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5, 60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으로 그렇게 설 자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은퇴를 한 나이다. 은퇴를 하고 나서 경로당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식보다도 가지고 있는 경험과 암묵시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걸 그냥 혼자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세상을 이렇게 떠난다 그러면 너무 이게 아까운 자산인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시나 경험적 지식 이런 걸 하나의 컨텐츠로 그게 텍스트가 됐든 영상이 됐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만들어 그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프로바이더 컨텐츠의 프로바이더 공급자이기도 하고 컨텐츠의 어떤 소비자이기도 한 그런 플랫폼을 하나 구축해 보는 게 제 어떤 그 꿈입니다. 예.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게 제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지속성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 지속성을 이제 제가 약간의 어떤 도움을 드리는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이미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표현해내는 그는 지속성만 가져가면 되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좀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네, 현재는 왜 우리가 책을 내면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책을 내면 모든 사람이 내 책을 사봐야 되고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책을 낸다는 그 자체도 나의 어떤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기다.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내가 알았던 암묵시를 정리하고 그게 지금은 POD라는 어떤 책 출판 방식도 있고 예. 아니면 독립 출판이라는 방식도 그렇죠. 있고 예. 요즘에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컨텐츠가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봉준호 감독도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이 세상에 나와서 한 개인이 태어났고 그 개인이 이제 한 100년 정도 인생을 살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예. 그 사이에 뭘 남길 것이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나라 시대의 어떤 주간 대나무에 남아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뭐 이런 내용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더 수월해진 거죠. 지금은 뭐 영상어를 하셔도 되고 방방이 할머니처럼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지만 가장 그 유명한 유튜버 내지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렇죠. 있듯이 네. 왜 개인은 그럴 수 없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5, 60대들은 가장 컨텐츠를 만들기 좋은 시대다, 세대다. 그리고 그거는 약간의 훈련만 있으면 된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만들어봤던 어떤 약간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요걸 하나 플랫폼으로 만들어봐서 그분들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뭐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1부, 2부에 걸쳐서 방송을 쭉 진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방송 출연 소감이나 아니면 주위 분들, 특히 아까 글쓰기 모임 있었잖아요. 모임 분들에 대해서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직장 내에서는 모르겠는데 바깥에서는 참 직함이 다양해요. 네. 그래요. 주로 회장님, 국장님, 뭐 이런 거 이사님. 예. 그래서 참 직장에서 들어보지 못한 직함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듣고 있는 셈인데 예. 아까도 이제 단톡방에 회장님 화이팅 그래요. 응원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 우리 날걸쟁이 회원들 부족한 점이 관련 3년 넘게 꾸준히 글 쓰면서 이렇게 이어져 오시는 거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게 라디오 방송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어색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잘 또 리더를 해주셔가지고 잘 진행된 것 같고 오늘 방송 나간다고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제 딸하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이게 응원도 하는데 제가 참 가족한테 감사한 게 제가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배웅을 나와줘요. 아유, 매일 아침에. 정말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아니죠. 생각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 어느 순간 그걸 알았어요. 저 사람이 결혼하고 20수년 동안에 매일같이 나를 출근하는 나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나와줬구나는 그 자체로 잘해야겠다. 업고 다니세요. 지금부터 업어주고 다니세요. 아무튼 그런 걸 스스로 느끼면서 감동을 하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셔서 출연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용범 작가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꽃 피는 봄이 오면 BMK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네가 떠난 그 후로 내 눈물은 얼 수 없나 봐. 어렵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얼어도 날 잊어 미움이 날 핥혀도 뿌리 깊은 사랑은 이젠 떼어낼 수 없나 봐. 처음부터 넌 내 몸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랑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 또 원하고 난 네 이름만 부르짖는
미안한지 가늠도 못했었던 나 왜 못 보내느냐고 왜 우냐고 자꾸 날 꾸짖고 날 탓하고 또 그래도 난 너를 못 잊어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린 너무 사랑아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됐던 그때의 맘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참 모질었던 삶이었지만 늘 황폐했던 맘이지만 그래도 너희 있어 눈부셨어 널 이렇게도 그리워 견딜 수가 없는 걸 나 같으게 나 그날의 내 모습이 그리워 시간에게 속아 다른 누굴 허락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 서로 묻고 산다고 해도 날 기억해 줘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사랑했다는 걸 너와 나는 사랑은 참 삶보다 짧지만 내 초록 속에 사는 사랑이 영원할 테니까 꼭 찰나같아 찬란했던 그 봄날을 예, BMK로 BMK 노래 들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장용범 작가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학자인 요한 하이징거라는 분이 있는데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죠. 유희의 인간, 노는 인간이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유희, 그 논다는 말은 단순히 논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세계에서 다양한 창조 활동을 전개하는 학문이나 예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인간, 인류의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그런 모든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놀이가 무엇이 다르냐? 그 정의 중 한 가지는 놀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일상 생활과는 다른 어떤 긴장감, 즐거움, 의식 이런 것들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면 재밌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 재밌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시죠. 네, 오늘 출연해주신 장용범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노래 듣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지편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다라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내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해